안녕하세요. 에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증시가 무너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코스피를 투자해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더 큰 문제는요, 코스피가 6천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국장개미들이 비투 때문에 코스피 거품이 많이 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순리일 수도 있겠죠. 어때요? 국장 한번 해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완전히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잖아요. 하루에도 멘탈이 여러 번 나가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거품 낀 시점부터는 줄곧 해서 코스피 투자하지 말라 그랬는 거예요. 물론 국장으로 돈을 조금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국장은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암 걸릴 것 같잖아요. 미우량 주식 장기 투자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해도 장기적으로는 오른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나마 멘탈 잡고 버티는데, 여러분이 사셨던 국장 기업들 10년치 한번 차트 보세요. 대부분 차트가 오르락 내리락하느라 10년이 지나도 안 오른 것들이 많아요. 어떤 기업은 10년이 지나도 마이너스인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멘탈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래 놔둬도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게 국장의 현실이니까요.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증명해왔고,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은 미국 우량 주식밖에 없어요. 이제 국장의 쓴맛을 봤으니까 인정할 것을 인정하자고요. 한국이 코스피에서 다이나믹함을 경험하다 보니까 주식은 불안한데 부동산 사기엔 돈이 없고, 그렇다고 적금에 두자니 적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잡으니까 적금을 오래 할수록 내 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뭐 할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미국 ETF를 추천해요. 자, 그러면 다시 국장으로 돌아와서, 아시다시피 국장이 왜 이렇게 흔들린지 아세요?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 증시는 한 5조 달러, 하나로 7,200조 원에서 7,500조 원 정도로, 이렇게 정확히 세계 시장에서는 6위고요.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보니까 1.8%라고 하네요. 반면에 세계 증시가 120조 달러, 하나로 18경 600조 원 정도인데, 최근에 나온 자료로 미국 증시가 68조 달러로 하나로는 10경 2,400조 원 규모로 세계 증시 비율에서 과반이 넘죠. 다시 말하면 한국 증시가 낚싯배면 미국 증시는 항공모함이라는 거예요. 파도가 조금만 세게 쳐도 낚싯배는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항공모함은 멀쩡하거든요. 이 차이라는 겁니다. 좀 더 세게 말씀을 드리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낚싯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항공모함은 흔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멀쩡하게 항해를 한다는 거죠. 이 차이로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 미국의 거대한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하라는 거예요. 주식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ETF가 딱 여러 바구니 계란을 나눠서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ETF 아무거나 사면 되나요? 아니죠. 낭패보죠. 잘못하면 한국 코스피의 악몽의 연장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모함이 흔들림이 덜하잖아요. 주식은 언제나 외부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인 공황이 와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규모가 있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게 100배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을 추천드리지만, 미국의 3대 지수라는 게 있어요. 가급적이면 ETF 투자도 이 3대 지수를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3대 지수는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다우존스 30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이 세 개 안에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회사에서 욕먹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의 수명을 깎아서 번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안정적인 곳에 투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각각의 지수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S&P 500입니다. 그럼 S&P 500이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묶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제 그 자체라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향후에도 전 세계 넘버원을 유지하면 S&P 500이 계속 오르고,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한테 세계 1등 자리를 내주면 S&P 500도 떨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세요. 미국이 계속해서 넘버원이 될지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독일 중에 하나가 미국의 1등 자리를 빼앗을지.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오겠네요. 두 번째는 나스닥 100이에요. 이놈은 혁신 기술 및 성장주 중심이에요. 흔히 말해서 엘리트 지수라고 해요. 글로벌 성장 및 혁신의 가늠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참고할 거는 금융주는 안 들어가요. 빅테크, 바이오, 소비재 등 상위 100개 기업을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매그니퍼센트 세븐으로 대변되는 초대형 기술자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변동성이 다른 지수보다 커요. 다만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리스크가 큰 만큼 여기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우존스 30예요. 미국의 역사를 담은 초우량 블루칩 기업 30개를 담은 거예요. 우량주 중심의 상징적인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자 등이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 30개를 주관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요 놈은 특이하게 시가총액이 아니라 한 주당 주가가 높을수록 비중이 커지는 주가 가중 방식을 사용해요. 아시다시피 역사가 오래됐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편이에요. 특히 시장 하락기에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투자를 위해서 이 세 개의 지수를 추정한 ETF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S&P 500은 ETF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SPY랑 IVV, VOO 등이 있어요. SPY는 그냥 S&P 500의 중심이자 그 자체로 보시면 돼요. 가장 큰 ETF죠. 다만 수수료가 0.1% 정도로 조금 비싼 편입니다. IVV랑 VOO는요. 각각의 블랙록과 뱅가드가 만든 거예요. 대항마적인 성격이 강해요. 장점으로는 수수료가 0.03% 정도로 매우 싸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싸다면 장기 보유할수록 유리하겠죠. 나스닥 100은 두 개가 있어요. QQQ와 QQQM이에요. QQQ는 주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랑 기관들이 나스닥 기술주 트레이닝 할 때 많이 사용돼요. 수수료도 0.2%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수수료를 낮춘 미니 QQQ가 QQQM이에요. 수수료가 0.15% 정도이고요. 다만 QQQ보다는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다우 30는 DIA 하나밖에 없어요. DIA 이름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이아몬드라는 별칭을 가졌어요. 그만큼 귀하고 반짝이는 기업을 모아놨다는 뜻이겠죠. 장점은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다른 ETF랑 다르게 매달 배당을 줘요. 배당을 좋아하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ETF죠. 수수료는 0.16% 정도예요. 단점으로는 종목수가 3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업의 개별 이슈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러면 어떤 걸 고르나? 그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성장성을 고려한 투자자라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 인하기에 성장을 많이 하는 QQQ겠죠.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나 금리 인상기 혹은 경기 침체기에는 가치주가 많은 DIA가 좋겠죠. 안정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그 둘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고 싶으면 S&P 500을 선택하시고요. 그럼 ETF를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ETF도 단기 트레이닝은 기관이나 전문가의 역량이라고 봐요. 우리는 고급 정보들을 기간만큼 빠르게 받을 수도 없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대응이 느리다는 것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성을 선호하면 SPY, QQQ 혹은 금리가 저렴한 것을 원하시면 VOO, IVV, QQQM 등을 매달 적립식으로 모으세요. 언제까지 모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퇴직금이라 생각하시고 계속 모으세요. 그리고 저는 세 가지 중에 나스닥 100인 QQQ나 QQQM을 가장 추천 안 합니다. 기술주는 거품이 끼면 급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 전 고점을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세요. 더우 30를 추정하는 DIA는 코끼리 같다고 보시면 돼요. 덩치는 크지만 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명심하시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S&P 500을 사는 것을 추천드려요. S&P 500 사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란 국가를 산다고 보면 돼요. 미국을 믿고 가는 거죠. 물론 미국이 짱자리에서 내려오면 위험하겠지만 앞으로도 세계의 짱이 미국이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계속해서 사서 모으는 거죠. 아시다시피 기관 투자자의 90%는 S&P 500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S&P 500을 꾸준히 사서 평생 모으시면 날고기는 펀드 매니저들 중 10명 중에 9명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